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광주에서 제주를 취항한 데 이어 무안공항에서 제주로 매일 뜨는 노선이 신규 취항했고 내년 봄에는 중국과 일본 정기선도 취항할 예정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공무원 노조가 귀태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기소됐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징계를 밀어붙인 정부가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신안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 좌초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경이 승선 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신영산강 시대를 선언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 항공이 무안국제공항에 여객기를 띄웁니다. 제주행 항공기가 매일 운항하게 되고 중국과 일본 정기선도 내년 봄 취항할 예정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저비용 항공을 이용해 매일 제주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비용 항공 유치 계획 8년 만에 티웨이 항공이 무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 덕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해외 나가실 때 일부 전역이 커버되지는 않지만 일부는 무안에서 바로 해외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겠다. 다음 달 무안과 중국 20여 개 도시를 잇는 정기성 전세기가 주 7차례 투입되고 내년 4월부터는 일본 오사카와 중국 텐진을 오가는 정기선도 취항할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관광성 수철인 12월부터는 일본과 동남아 노선에도 전세기가 뜰 예정입니다. 양양과 청주 등 이미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한 다른 공항에 비해 크게 뒤처졌던 무안공항의 이용 실적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이 곧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 문화전당을 포함해서 강주 그리고 긍주권 그리고 우리 전남 서남북권을 다 포함해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맺는 첫 성과. 양 시도는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중국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프리미엄 아울렛과 사후 면세점 설치 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달 말 신안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 좌초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경의 미흡한 대응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승선 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구조 작업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승선 인원이 정정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신안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힌 건 오전 9시 14분. 주변 유람선과 어선들이 속속 도착해 구조가 시작됩니다. 탑승객 110명 모두 구조되기까지는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명조끼 착용하고 빨리 2층으로 올라가라고 막 방송해주고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다 해갖고 다 잘 올라갔어. 해경이 사고 직후 작성한 상황 보고서입니다. 9시 15분에 작성된 일보에는 유람선 탑승 인원이 50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경찰과 군부대, 인근 자치단체 등 20여 개 관계기관에 이 수치가 긴급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9시 35분에 작성된 두 번째 보고서에는 승선 인원이 109명으로 정정됩니다. 해경은 정정된 수치를 다급히 구조 현장에 전달했지만 승객들은 이미 구조된 뒤였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109명이 110명으로 고쳐집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뒤에야 정확한 승객 수를 파악한 겁니다. 한편 해경은 유람선 코스를 숙지하지 않고 운항에 들어가 사고를 낸 유람선 선장 문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4대강 사업조사단의 현장 자료 조사 288건을 분석한 결과 영산강 녹조 현상에 대한 현장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4대강의 녹조 현상이 핵심 쟁점이었는데도 영산강은 물론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재조사에 나서 4대강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를 정부가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승영 의원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부가 올해는 당초 예상 시점을 2달 넘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브리핑 대신 보도자료로만 대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배경에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지난 3월 32.6%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올해는 16%로 줄어들자 결과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어느새 100일이 흘렀습니다. 시도지사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서 광주 전남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첫 시민시장임을 강조해온 윤장현 광주시장은 더불어 잘 사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만의 복지 기준선을 만들어 빈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광주형 주택 공급을 통해서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KTX 개통과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등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시민과 함께 성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관이 주도가 되어 시를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관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의 모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낙연 전라남 도지사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민선 6기 도정 목표로 정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취업자 수 5만 명 증가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섬과 숲, 갯벌 등의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물려드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가꾸고 소득 자원화하는 브랜드 시책을 의욕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민선 6기 100일을 맞아 윤 시장과 이 지사는 광주 전남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신영산강 시대를 여는 상생 경영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윤장현 시장의 취임 100일을 맞은 평가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은 평균 점수를 받고 있지만 의회 관계나 시정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입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탈권위와 소통은 윤장현 시장이 비교적 점수를 받는 부분입니다. 시 행사에서 흔히 시장님 말씀으로 대변되는 각종 의전이 사라졌고 지하철로 출근하며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가 하면 전남 전북과도 소통에 나서는 건 반응이 좋습니다. 윤장현 씨가 초심만 잃지 않고 그대로 뭐 하면은 앞으로 잘할 것 같아. 잘 하실 거라 믿어. 워낙 이번에 전라북도 지사님하고도 이렇게 만나고 그런 대화가 잘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소통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나 성화봉송,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문제 등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와 수차례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언론에서 먼저 보고 집행부에 사후에 설명을 듣는 이런 일들이 많았죠.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나머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직원들과의 내부 소통도 해결 과제입니다. 공직자의 무사한 일과 수동적인 업무 자세는 우리의 선을 무너뜨리며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정에 있어서도 캠코나 KTX 광주역 진입, 지하철 2호선과 수영대 선수촌 등 민선 5기 주요 사업을 대부분 재검토하면서 시민시장으로서의 색깔보다는 가운데 지우기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걸 지우기 위한 이런 부분에 급급한 나머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밑그림 이런 것들을 전혀 보이지 못하면서 홍성담 화백의 작품 세월 5월 전시가 유보된 것도 윤 시장이 잘못한 거라며 문화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사 문제도 4개 산하기관장 자리에 윤 시장의 지인이나 측근이 모두 임명되면서 정실 인사, 보훈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윤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캠코 사건에 대한 책임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캠코 사건의 공소시효가 3년인 만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책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캠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책적 실수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수영대회 선수촌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우선 조건이라며 분산 건립을 시사했습니다. 윤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수촌 건립은 시의회나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몇 개 구에 분산해서 건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1호선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시민공청회나 TV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시기를 정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할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가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514명으로 구성된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광주 역사박물관 건립과 4대 관문 교통 혼잡 해소 대책, 영산강변 조성 마스터 플랜 수립, 독거노인 공동주택 타운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 초대위원장에는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이 선출됐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이른바 귀태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기소된 공무원들이 있었지요.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 처리와 징계를 밀어붙였던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부가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이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청 앞에 내걸렸습니다. 경찰은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방공무원법. 검찰은 지방공무원 위반 혐의로 북구청 공무원 4명을 기소했고 안행부는 이들을 징계하라며 구청과 시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현수막을 내건 행위를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집단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법률 해석이라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그리고 안행부의 징계 요구가 무리였다는 게 이번 1심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무죄가 확인된 만큼 시청 징계위원회에 9달 넘게 보류 중인 징계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상 단체 행동 관련된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당연히 그에 따른 징계에도 철회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5개 광고물법에는 위반된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법관 인사에서 영남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균형 인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기준 전국 지법원장과 고법원장 가운데 영남 출신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관의 지역 편중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닌 만큼 내년 예산에서 보육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이 정한 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광주시 동구 무등산 바람째 인근에서 남성의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등산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여름 등산복 차림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유서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인근 나뭇가지에서 등산복 점퍼가 발견된 점을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재민 씨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주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앞으로 광주가 지향해야 할 도시로는 호남권의 경제 중심이라는 의견이 대체로 높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민선 6기. 광주 시민 1000명에게 윤장현 체제의 시정 운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은 2배에 가까운 27.2%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대의 만족도는 10.3%에 그쳤습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만족도가 높았고 지역별로는 동구 지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민선 6기 광주의 발전 기대도는 47.5%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5, 60대에서 기대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광주가 지향해야 할 도시 이미지로는 호남권의 경제 중심 도시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과 첨단산업, 민주인권평화도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향해야 할 도시가 되기 위한 선행 요인으로는 투자 유치라는 의견이 34%로 가장 높았고 지역 이미지 개선이라는 의견도 15.9%에 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MBC가 인포마스터에 의뢰 광주 지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들의 경험 속에는 감동과 희망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고뇌하는 청춘들에게 이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명사들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요즘의 청춘 대학생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불확실한 진로,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내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제 전공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고민 많은 청춘들에게 명품 조연으로 유명한 배우 박철민 씨는 오랜 무명 시절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박수를 덜 받더라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 무명 시간이 힘들었겠습니까?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설사 잘하지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 박철민 씨의 조언은 그랬습니다. 26초마다 옷 한 벌을 판다는 쇼핑몰 창업자 손석호 대표.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연매출 100억 원대의 회사를 일군 손 대표는 실패한 경험도 자산이 됐다며 두려움을 떨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조 스타 PD인 나는 가수다의 김영희 PD와 지역주의 벽을 넘어선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은 진심을 갖고 도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며 청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골프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부지를 이용해 12만 평의 친환경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프장은 일반 회원제 골프장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공스포츠 복지시설로 영광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장축제 개막으로 오늘부터 닷새 동안 금남로를 지나는 시내버스 20개 노선이 예술의 거리 입구에서 전남여고를 거쳐 동구청 방향으로 우회 운행됩니다. 우회 운행 시간은 낮 12시부터 자정까지며 시내버스 19개 노선과 공항버스 1개 노선이 해당됩니다. 특히 개막식 중 금남로 전 구간에서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유동 사거리에서 문화전당역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실시한 2014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광주 지하철이 전국 7개 지하철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77.5점을 기록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지난해에 이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오늘 절기답게 아침 저녁으로는 찬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만큼 많이 내려갔는데요. 순천이 7.3도로 가장 낮았고요. 구례와 나주도 7도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주도 11.7도를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 9도, 광주 12도, 구례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24도, 광주와 나주, 화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쾌청에서 나들이 가시기 좋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많이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